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유즈래프 정복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유즈래프라고 하는 훅은 말 그대로 레퍼런스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유즈래프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저희가 유즈래프에 대해서 한번 공식 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문서를 보면 저희가 유즈래프라고 하는 건 렌더링 할 때 필요하지 않은 어떤 값을 참조해서 사용할 때 저희가 유즈래프라고 하는 리액트 훅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즈래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니셜 밸류를 넣고 호출을 했을 때 이 래프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법을 보면 이 래프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어떤 값을 참조한다거나 아니면 래프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더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조작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봤을 때 이 설명을 보고서는 저희가 유즈래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코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즈래프를 이렇게 호출을 하고 아까 예제에 나와 있는 대로 래프라는 변수에 담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즈래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대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유즈래프라고 하는 건 변경이 가능한 래프 오브젝트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current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는데, 저희가 initial value를 인자로 넘기게 되면은 이 current 프로퍼티가 그 값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받은 이 객체는 컴포넌트의 풀 라이프 타임 동안 항상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함수에 대한 설명만 읽어도 사실 이 녀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문장을 곱씹어서 잘 읽어보면 이 문장이 정말 깔끔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래프라고 하는 걸 우선 콘솔에 찍어 볼게요. 그리고 current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콘솔에 이렇게 래프를 찍어 봤는데, 보시면 아까 설명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객체 내부에 current라고 하는 키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current에는 현재 undefined라고 하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nitial value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0이라고 하는 initial value를 넘기게 되면은 current는 initial value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current의 키에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current에 대한 값이 뮤테이블한 래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한번 변경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ref.current를 화면에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고, 저희가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ref.current에 저희는 값을 변경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ref.current 해서 일씩 증가시키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콘솔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ref.current의 현재 값이 콘솔에 나올 텐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ref.current는 일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화면에는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useRef라고 하는 훅에서 저희가 이 ref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면에는 페인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ref.current에 어떤 값을 변경을 하더라도 이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재렌더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use state랑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use state 같은 경우는 해당 컴포넌트 내부에 상태값이 변경이 되면 이 해당 컴포넌트는 재렌더링이 되면서 화면에 다시 페인팅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는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상태로 여기에 재렌더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새로운 상태를 한번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useState라는 훅을 활용해서 여기에 상태값을 변경하는 어떤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 이 버튼은 상태값을 일씩 증가시켜주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현재에 대한 상태를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녀석의 둘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상태 그리고 여기는 ref라고 써줄게요. 그래서 저희가 ref.current의 일씩 계속 증가를 하고 난 이후에 상태를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의 ref.current가 정말 컴포넌트의 풀 타임 동안 지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상태값이 변경이 되더라도 컴포넌트는 재렌더링이 되고, 이 ref.current 내부에 참조되어 있는 값은 변경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설명이 나왔던 대로 컴포넌트의 풀 라이프 타임 동안 이
리턴 받은 오브젝트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를 변경을 하더라도 ref.current에 매핑되어 있는 값은 변경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ref는 현재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use ref는 도대체 언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냐, 언제 주로 사용을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조작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풋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인풋을 만들어 주고 id는 input, 그리고 type 텍스트, 플레이스홀더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저장. 어떤 인풋을 만들어 줬는데, 저희가 use ref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매니플레이팅 할 때 사용한다라고 아까 공식 문서에서 설명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는 웹브라우저에서 HTML을 파싱해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건 MDN에서 살펴보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은 AP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이 녀석은 API. 그런데 API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저희는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큐먼트 오브젝트를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API에 대해 알아야 되고, API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인터페이스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이를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페이스와 페이스의 사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실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TV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TV를 조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통 리모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리모컨을 가지고 다음 채널로 넘긴다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가지고 음량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TV 사이에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걸 리모컨이고, 이 리모컨이 마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모컨이라고 하는 게 결국 API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인터페이스인데, 저희가 UI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맞닥뜨리는 어떤 지점인데, 저희가 그걸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한, 어떤 무언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터페이스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다리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 API의 역할을 한다. API라고 하는 건 어떤 무언가와 다리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게 덤 요소인데, 어떤 것을 연결을 해주냐면, 저희는 웹브라우저에서 HTML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HTML 요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이라고 하는 건 AP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은 보통 돔트리 형태로, 저희가 HTML 요소는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트리 형태의 어떤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녀석을 가지고 HTML 요소에 접근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use ref를 가지고 돔 요소를 조작하기 이전에 use 이펙트를 이렇게 호출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의 글로벌 객체인 윈도우 객체에 도큐먼트에 접근을 해서 window.document 객체에 접근을 한 다음에 get element by id를 사용해서 input을 입력해 주고, 이렇게 input이라고 하는 저희가 도움 요소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input에다가 저희가 포커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세로 고침을 했을 때 포커스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put 요소에 어떤 밸류를 5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서 컴포넌트가 최초에 렌더링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가 HTML을 조작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nput이라고 하는 어떤 도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도움 요소를 가지고 HTML을 조작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도 저희가 use ref를 활용하게 되면은 도큐먼트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처럼 use ref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고 ref에 이 input이라고 하는 태그를 ref와 연결시켜주기 위해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이 ref라고 하는 게 use effect에서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콘솔에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ref.current에는 input이라는 태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use effect의 이펙트 함수에서 호출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호출한 거의 결과값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ref.current에는 undefined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 이런 순서대로 호출이 되게 되는데, 이 ref에는 저희가 인자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undefined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return문을 만나서 JSX 엘리먼트를 가지고 이 돔 요소를 가상돔을 사용해서 저희가 렌더 단계와 커밋 단계를 거쳐서 화면에 페인팅이 되고, 커밋 단계의 시점에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가지고 실제 브라우저에 돔 요소를 업데이트할 때 유즈 이펙트가 호출이 되게 되는데, 그때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시점에서는 이 ref에 인풋 요소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즈 이펙트에서는 ref를 항상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즈 이펙트는 커밋 단계에 호출이 되고, 커밋 단계에서는 돔 요소를 가지고 실제 브라우저에 적용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ref는 이 유즈 이펙트의 이펙트 함수에서는 항상 인풋 태그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ref에 아까처럼 저희가 ref.current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작성했던 거와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e ref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그 다음에 이 ref를 통해서 use ref를 통해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간단하게 조작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